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윤석열이란 존재는 위험하다.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직무정지는 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관한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당론은 윤석열 탄핵안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결되더라도 계속 민주당은 탄핵안을 올리는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장외에서는 좌파가 주도하지만은 상당수의 중도 보수 성향도 동참하는 이 윤석열 퇴진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이미 다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 친윤 세력입니다. 이 친윤 의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에 가세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족쇄가 된다. 낙인이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지만은 그 뒤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에 올렸습니다. 상식을 상당히 깨트리는 주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은 정치적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주저하는 것이라면은 망상이 아니라 통계와 팩트를 보시면 됩니다. 꼴통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시절만 카운팅 해봐도 원내대표, 대표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습니다.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이준석 모두 탄핵 찬성 아닙니까? 심지어 2명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게 오히려 허리의 어떠민 윤석열, 한동훈을 각각 대선 후보와 당대표로 뽑아 올린 당 아닙니까?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발레랍시고 반정의 예라는 뜻이죠. 발레랍시고 윤석민 대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탄핵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려고 했던 동지의식보다는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야만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반면 자유한국당 시절은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던 시절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이 좋았다면 그 길로 다시 가십시오. 탄핵의 짐은 무겁지만 나누어 들면 됩니다. 지난 탄핵의 교훈이라면 탄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들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보수를 혁신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역행하면서 알량한 윤석열 권력에 심취하고자 그에 편성하여 생사람 잡는 데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과거의 책임을 좀 지면 어떻습니까? 탄핵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허상에 속아 소탐 대실하지 맙시다. 아주 의외의 지적, 상식을 깨는 주장을 했습니다. 곰곰이 한번
이준석 의원의 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윤석열이란 존재는 위험하다.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직무정지는 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관한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당론은 윤석열 탄핵안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결되더라도 계속 민주당은 탄핵안을 올리는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장외에서는 좌파가 주도하지만은 상당수의 중도 보수 성향도 동참하는 이 윤석열 퇴진 시위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이미 다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 친윤 세력입니다. 이 친윤 의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윤석열 탄핵에 가세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족쇄가 된다. 낙인이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지만은 그 뒤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에 올렸습니다. 상식을 상당히 깨트리는 주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은 정치적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주저하는 것이라면은 망상이 아니라 통계와 팩트를 보시면 됩니다. 꼴통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시절만 카운팅 해봐도 원내대표, 대표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습니다.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이준석 모두 탄핵 찬성 아닙니까? 심지어 2명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게 오히려 커리어의 어떠민 윤석열, 한동훈을 각각 대선 후보와 당대표로 뽑아 올린 당 아닙니까?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발레랍시고 반정의 예라는 뜻이죠. 발레랍시고 윤석민 대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탄핵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려고 했던 동지의식보다는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야만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반면 자유한국당 시절은 탄핵 반대파가 득세하던 시절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이 좋았다면 그 길로 다시 가십시오. 탄핵의 짐은 무겁지만 나누어 들면 됩니다. 지난 탄핵의 교훈이라면 탄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들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보수를 혁신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역행하면서 알량한 윤석열 권력에 심취하고자 그에 편성하여 생사람 잡는 데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과거의 책임을 좀 지면 어떻습니까? 탄핵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허상에 속아 소탐 대실하지 맙시다. 아주 의외의 지적, 상식을 깨는 주장을 했습니다. 곰곰이 한번 이준석 의원의 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